employees 테이블이 있어요. employees 테이블은 이렇게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음, 우선 employee ID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테이블에서 유일한 직원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ID 역할을 해주는 컬럼이고요. 그래서 ID가 일치하는 직원을 찾으면 직원 한 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ID가 붙어 있는 컬럼이 있는데 job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이 job ID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으로 무슨 테이블을 가서 보시면 되냐면 jobs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서 보시면 돼요. jobs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서 보시면 일치하는 아이디로 검색을 해보시면 job title을 우리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인플루언스에서 매니저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널인 직원도 있지만 매니저 아이디 부분을 보면 이 직원의 예를 들어서 니나라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니나라고 하는 직원의 매니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100번이죠.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인플로이 아이디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니나의 매니저는 스티븐 킹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여기 네 번째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알렉산더의 매니저 아이디를 보시면 102번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이 102번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직원 아이디, 인플로이 아이디에서 가서 보시면 렉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알렉산더의 매니저는 렉스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게 매니저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어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디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죠. 90번 부서에서 일해요. 그러면 90번 부서를 찾아보시면 이규제큐티브라고 하는 부서고요. 그래서 이규제큐티브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은 이렇게 컬럼이 4개가 있는데 매니저 아이디가 다시 직원 테이블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직원 테이블로 가보면 아이디 100번. 그럼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직원은 90번 부서에서 일하면서 그 90번 부서의 매니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제큐티브 부서의 매니저가 100번 스티븐 킹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요. 100이라고 하는 매니저 아이디를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매니저 아이디로 검색하시면 안 돼요. 매니저 아이디의 의미는 이 직원의 매니저가 4번이 100번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이 매니저 아이디는 역시나 4번을 의미하겠죠. 매니저의 4번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직원 테이블에서 인플로이 아이디에서 200번 직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 테이블에서 201번이라고 하는 201번이라고 하는 매니저 아이디는 직원 테이블에서 201번 아이디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연결되는 거는 인플로이 아이디랑 연결이 되는 거지 매니저 아이디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서의 매니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서가 위치한 도시나 국가를 알 수가 있는 게 로케이션 아이디예요. 로케이션 아이디는 로케이션즈의 아이디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도시, 주, 그리고 국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locations,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시면 또 country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country ID라고 하는 컬럼은 countries라고 하는 테이블의 아이디예요. 그래서 countries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시면 여기 아이디가 있죠. 예를 들어서 IT는 이탈리, 그다음에 뭐 US는 미국 이런 식으로 실제 그 국가 이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ountries 테이블에도 또 아이디가 붙어 있는 컬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region 아이디. region 아이디는 이제 예상이 되시죠? regions라고 하는 테이블의 아이디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regions를 이렇게 보시면 1번은 유럽, 2번은 아메리카, 3번은 아시아, 4번은 중동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그 대륙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테이블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거고요. 11번 문제 하기 전에 12번 문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10번 문제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저희가 부서별 급여 평균 최대인 거를 찾기 위해서 해빙절의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거를 사용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부서 번호별, 부서 아이디로 그룹을 묶어서 EMP 테이블에서 그죠? 인플로이스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그룹을 묶어서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샐러리의 평균의 그 반올림한 값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평균 최대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해빙 조건절을 쓰는 거죠. 급여의 평균이 최대값인 것과 같은 거를 찾겠다. 이렇게 해빙절의 서브 쿼리를 썼어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from절에서 서브 쿼리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 from절에서 직접 서브 쿼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서브 쿼리는 select from where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이런 쪽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where나 having이나 이런 쪽에서 다시 서브 쿼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서브 쿼리 안에서 다시 이 서브 쿼리 T를 이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with 식별자 as 서브 쿼리 구문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뷰를 먼저 만들어 두면 이렇게 만들어진 뷰는 select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from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where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where에서 사용하는 서브 쿼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with절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from에서 서브 쿼리를 이용하는 경우 전체적인 SQL의 문장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식별자를 또 다른 서브 쿼리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생겨서 from절에 쓸 때에는 with 구문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었고요. 더 간단한 방법은 offset fetch라고 하는 탑앤 쿼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실 때에는 우선 급여의 평균값까지를 먼저 출력을 하고 정렬까지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select를 하겠죠. select를 할 건데 테이블은 employees 테이블만 있으면 돼요. employees 테이블만 있으면 부서 id라고 하는 컬럼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에버리지, 샐러리, 소수점 한 자리 요거를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설명도 주겠습니다. 에버리지, 샐러리 이렇게 할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세미콜론하고 세미콜론이면 문장을 끝낸다는 얘기죠. 일단 요 문장만 안 되죠. 네, 뭐가 빠져있기 때문이냐면 average라고 하는 그룹 함수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average라고 하는 그룹 함수와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동시에 select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EMP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select을 해보면은요.
아마 디파트먼트 아이디죠.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1번 직원의 부서 아이디도 나오고, 2번 직원의 부서 아이디도 나오고, 3번 직원의 부서 아이디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부서 아이디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직원의 샐러리의 평균을 계산하니까 평균 값은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죠? 에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나온단 말이에요. SQL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행들이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의 행만 나오는 그 내용을 동시에 셀렉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테이블 모양이 아니니까 표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표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때 그룹을 묶어주게 되면 그때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그룹 바이에 그룹 바이고 뭘로 묶어주냐면 디파트먼트 아이디로만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면 그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전체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employees라고 하는 어, 이게 우리 몇 명이 있었냐면 107명이 있었죠. 107명이 있는 그런 전체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전체 테이블을 어떻게 묶겠다?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묶겠다라고 한 거였었어요. 그럼 부분 집합들이 생기겠죠. 10번 부서로 그룹이 묶여진 부분 집합. 그 다음에 20번 부서로 묶여진 부분 집합. 그 다음에 30번 부서로 묶여진 부분 집합. 이런 식으로 각 부서 아이디별로 그룹이 묶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서만 부서 번호를 찾으면 전부 다 10번이잖아요. 그래서 부서 번호가 10번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샐러리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샐러리의 평균을 계산하면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부서 번호도 하나, 그 다음에 평균 값도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요 부분 집합에서. 마찬가지로 이 20번 부서에서도 부서 번호는 20번이라고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 여기 있는 직원들의 급여의 평균 값을 계산해서 하나의 숫자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30번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서 번호는 30번이라고 하나만 나오고 평균값 에버리지 하나만 딱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과들 10번 부서의 평균값, 20번 부서의 평균값, 30번 부서의 평균값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룹 바이. 여기까지가 그룹 바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를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정렬을 하면 돼요. 정렬을 하시면 되는데 정렬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부서 아이디가 정렬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에버리지 값이 정렬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 에버리지 컬럼의 이름이 avg 언더스코어 셀이잖아요. 그래서 오더 바이를 avg 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공백이 없으면 따옴표를 안 부셔도 돼요. 근데 따옴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여기서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475, 4150, 4400 숫자들이 점점 커지는 순서로 정렬이 되어져 있죠. 이걸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합니다. 최대값은 제일 밑에 들어가 있죠. 제일 밑에 들어가 있고 얘를 만약에 DESC 이거는 Descending Order란 뜻이죠. 내림차순 정렬하겠다는 얘기예요.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면 급여 평균의 최대값이 제일 위쪽에 급여 평균의 최소값이 가장 아래쪽에 정렬된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첫 번째 행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첫 번째 행 하나만 찾을 거기 때문에 추가를 할 거는 오프셋. 오프셋은 건너뛰겠다죠. 건너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오프셋 제로 로우즈. 그 다음에 패치. 몇 개만 하면 돼요? 한 개만 하면 되죠. next one rows only. 이렇게 하시면
이게 최대값 하나만 출력하는 방법이죠. 아마 이 방법이 서브 쿼리도 없고 아마 제일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 아마도. 그룹별로 부서 아이디별로 평균값 계산해서 그 다음에 정렬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1등까지만 뽑겠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2등까지 뽑겠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프셋 패치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요거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얘가 서브 쿼리 없이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어, 여기까지가 그룹 바이로 나왔네요. 정렬은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룹 바이를 정렬을 했네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만 선택하겠다를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만 선택하겠다. 최소값을 찾겠다는 여기 정렬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정렬 순서를 바꿔서 마찬가지로 제일 위쪽에 하나만 찾으시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1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4번은 employees table. 직원 이름도 employees table. 근데 국가 이름은 사- 직원 테이블에 없어요. 디파트먼트에도 없어요. 로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직원 테이블하고 어, 국가를 로케이션을 연결해 주려면 중간에 디파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급여는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직원 테이블만 있으면 이렇게 세 개는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가까지를 하려면 국가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중간에 디파트먼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로케이션스까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셀렉트를 할 건데요. 컬럼 이름들은 나중에 쓸게요. From Employees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식별자를 간단하게 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을 하면 돼요. 자, 누구를 조인을 하면 되냐면 우선은 디팔트 먼치 간단하게 식별자를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조인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조인 조건은 employees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어요. 그리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도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어요. 요거 일치하는 거를 찾으시면 직원들 정보와 그 다음에 부서 정보들이 쭉 나오겠죠. 나오겠죠? 일단 세미콜론을 끝내볼게요. 자, 이것도 그 조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보기 위해서 E에 있는 모든 컬럼 그리고 D에 있는 모든 컬럼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이거 완성된 문장이에요. Employees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Departments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선택해 주세요. 그런데 조인해서 조건은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요.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여기 employee ID부터 디파트먼트 아이디까지가 이게 인플로이스 테이블에서 가져온 모든 컬럼이에요. 가져온 모든 컬럼이고 그 뒤쪽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부터 디파트먼트 네임, 매니저 아이디 그리고 지금 좀 좁아서 안 보이지만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가 디파트먼트에서 우리가 가져온 컬럼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가져왔냐면 이렇게 가져왔죠. 인플로이 테이블 조건이 이거잖아요. 조건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여기가 인플로이 테이블. 그다음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서로 같은 걸로 찾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10번 부서는 이름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20번 부서는 마케팅,
30번 부서는 purchasing, 구매인 것 같죠? 뭐 이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까지 연결을 했지만, 로케이션 아이디는 있어요. 하지만, 도시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거는 없죠.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행수를 보면 107명이 아니라 106명인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건 왜 그러냐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너린 직원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다가 다시 한번 조인을 하는 거예요. 조인을 또 한다는 얘기는요. 여기까지 만들어진 테이블에다가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컨, 로케이션이죠. 로케이션스가 먼저죠. 그죠?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습니다. 로케이션스를 간단하게 L이라고 하는 식별자로 쓸게요. 자, 그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로케이션 아이디죠. 로케이션 아이디가 로케이션즈와 연결할 수 있는 컬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위쪽까지 두 개의 테이블 합친 거에서 보면 무슨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이냐면 디파트먼트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죠. 컬럼이죠. 그럼 디파트먼트에 있는 로케이션 아이디라고 쓰는 거예요. 얘가 같다. 누가 가지고 있는 로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로케이션 아이디랑 같다. 이렇게 조건식을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옆에 컬럼들을 이 하나의 행에다가 컬럼들을 더 붙일 수가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 컬럼들을 붙일 수 있냐면 로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컬럼들을 붙일 수가 있죠. L.all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까지가 인플로이스 테이블에서 가져온 부분이에요. 요 왼쪽에.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부터 로케이션 아이디까지가 여기가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 디파트먼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일치하는 것끼리 서로 찾은 거죠. 1700번, 1700번, 1400번, 1400번 이런 식으로 찾은 거죠. 얘네들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로케이션 아이디부터 시티, 그 다음에 뒤쪽에 국가, 코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로케이션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 코드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약자를 알면 국가 이름 뭐 대충 예상은 되죠. 예상은 되는데 국가 코드까지, 국가의 아이디까지만 가져올 수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국가 이름까지를 더 가져오시려고 한다면 여기다가 한 번 더 좀. 이번에는 컨트리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테이블을 또 찾으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컨트리즈예요. 컨트리즈. 간단하게 C라고 할까요? 네, 겹치는 식별자 없죠. E, D, L, C. 식별자 겹치지 않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locations에 country id가 있고, 그 다음에 countries에도 country id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인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옆에다가 뭘 더 붙일 수가 있냐면 country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들을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실행해 볼까요? 네. 자, 이제 행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더 늘어났죠. 요만큼이 더 붙었어요. 조인하는 조건은 이거죠. 로케이션에 있었던 컨트리 아이디와 그 다음에 컨트리 리스트에 있었던 컨트리 아이디가 서로 같은 것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US라고 하는 아이디는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쭉 내려볼까요? UK라고 하는 국가도 있군요. UK는 United Kingdom. 이렇게 국가 이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US가 또 나오는군요. CA라고 하는 나라도 있네요. CA는 캐나다.
그 다음에 DE가 있군요. DE는 저맨이니까 독일이겠죠? 아마 도이치일 거예요, 도이치. 네, 그거를, 그래서 독일, 이렇게 있습니다. 나라들을 보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 캐나다, 요 정도 있네요. 그죠? 요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셀렉트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이 많아졌죠. 이렇게 행이 많아진 이 테이블에서 필요한 것들만 4번 이름, 국가 이름, 급여라고 필요한 것들만 이제 셀렉트에다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인플로이와 디파트먼트를 합쳐주고 거기에다가 로케이션을 합쳐주고 거기에다 컨트리까지 합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컬럼들이 있는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써주시면 되는데 4번은 employee ID 이게 4번 그 다음에 이름은 first name하고 last name 있죠? first name 붙일 거예요. 공백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last name 이렇게 붙이시면 되죠. 여기는 별명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EMP, name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거 셀렉트하는 내용 자체를 컬럼 이름을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경우에는 별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가는 컨트리스에 있는 거잖아요. 뭐 C 점.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컨트리 네임이었어요. 네임. 그 다음에 급여는 다시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인플로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점 셀러리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100번 스티븐 킹 미국에서 근무하고 셀러리는 24,000이다 라는 게 있고요. 101번 니나도 미국이고 17,000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존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네요. 존 러셀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고 영국에서 일하고 14,000을 받는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넘어갈게요. 마이클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일하고 13,000을 받아요. 그리고 헤르만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고 독일에서 일하고 만이라고 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전체 몇 명? 106명. 이 내용을 그 오라클 방식으로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라클 방식으로 하실 때에는 뭐 셀렉트까지는 똑같으니까 복사를 좀 할게요. 테이블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거라 그랬죠. 인플로이스 다음에 연결해야 될 게 디파트먼트. 디파트먼트가 로케이션이랑 연결이 되고 로케이션은 컨트리스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위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from 테이블 join 대신에 테이블 이름 4개를 쉼표로 구분해서 쭉 열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n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을 where에서 써주시면 돼요. where. employees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겠죠. 디파트먼트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겠죠. and로 연결하셔야 되죠. 두 번째는 디파트먼트의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죠. 얘는 로케이션의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and 로케이션에는 컨트리 아이디가 있어요. 컨트리 아이디가 있죠. 얘는 다시 컨트리의 컨트리 아이디가 있어요. 그럼 조건식 다 썼죠. 자,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조건식은 몇 개 있는데요? 세 개 있으면 돼요. 그죠? 어.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테이블하고 두 번째 테이블을 연결해 주는 조건,
여기에다 세 번째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조건, 여기에다 네 번째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조건. 조건은 한 개, 두 개, 세 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순서대로 써준 거죠. 1번, 2번, 3번 조건을 써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문장 끝날 때니까 세미콜론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내리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똑같은 결과일 거예요. 똑같은 결과고 106명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은요. 11번을 드렸던 이유가 12번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조인을 해서 원하는 결과들을 우리가 찾았으면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 이름별로, 그죠? 여기 국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국가 이름별로 샐러리들을 찾을 수 있죠. 그럼 샐러리의 토탈, 그러니까 합계도 계산할 수가 있죠. 맞아요? 조인을 하고 나서 조인한 결과를 그룹 바이를 하고 그 그룹 함수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될 거여서 쓰겠습니다. select. 어, 일단 테이블을 쭉 우리가 순서대로 가보면은요, employees 테이블이 필요해요. 여기랑 조인을 해야 돼요. 디파트먼트가 필요해요. 이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또 디파트먼트 아이디. 디파트먼트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자, 여기에 또 조인을 해요. 로케이션이 나와요. 그죠? N. 디파트먼트의 로케이션 아이디. 그리고 로케이션의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에 또 조인을 해요. 국가 이름을 알기 위해서 countries. 이렇게 하죠. 로케이션의 country 아이디가 있고 countries의 country 아이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조인이 됐죠. 조인이 됐고요. 이제 그룹을 묶어주시면 돼요. 그룹은 국가 이름 찾을 수 있죠. 국가 이름 country에서 찾으면 돼요. 그럼 C.country name.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select를 C.country name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계니까 썸만 하면 되겠죠. 썸. 얘는 라운드 하실 필요 없어요. 소수점이 안 나올, 썸은 소수점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썸만 하시면 돼요. 샐러리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인플루언스가 가지고 있어요. 샐러리. 두 개만 셀렉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내시면 돼요. 미국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 합계, 그 다음에 영국의 직원들의 급여 합계, 캐나다 직원들의 급여 합계, 독일 직원의 급여 합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되셨습니까? 직원 수도 만약에 세고 싶다라고 하시면 직원 수도 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직원 수를 하겠다 그러면 뭐만 더 추가해 주면 될까요? 카운트만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68, 35, 2,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8명 직원의 합계가 이거란 얘기고요. 35명 직원의 합계가 이거란 얘기고 2명 합계가 19,000, 1명 그냥 만이란 얘기예요. 요 숫자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106명이 돼야 돼요. 68에다가 35 더하면 90, 103이죠. 그 다음에 3명 더 있으니까 106명 맞죠? 그죠? 네, 106명. 옆에 카운트를 써본 거는 정말 106명이 맞는지 보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카운트 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썸이라고 이렇게 함수 이름을 그대로 주시는 것보다는 별명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썸, 샐러리 이런 정도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14번 문제를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4번 직원, 직무 이름, 급여를 찾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직무 이름별, 각 직무에서 급여 평균 요것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13번은 14번하고 연결되는 문제였었어요. 12번 문제에서 오라클 방식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from where를 쓰는 건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자 13번 그냥 바로 갈게요. select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테이블 구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employees 테이블이 있다고 치고 여기서 우리는 employee 아이디를 찾으는데요. 그 다음에 직원 이름은 first name과 붙이고 그 다음에 last name을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름을 줄게요. 별명 EMP 이렇게 하면 이름 찾을 수 있고요. 이름 찾을 수 있고 직무. 자, 직무는 테이블이 jobs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job 타이틀이었죠. 타이틀. 이렇게 찾으시면 될 거고. 급여는 employees 테이블에 있어요. employees 테이블에 salary라고 있어요. 이렇게 네 개를 찾을 거죠, 우리가. 4번 이름, 그 다음에 직무의 이름, 급여를 찾을 겁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 이름들을 쭉 써주시면 돼요. employees, 조인해야죠. 조인. 접수만 있으면 되네요. 그죠? J. 조건은 이에 job id가 있죠. 그리고 jobs에도 job id 있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얘는 테이블 두 개만 있으면 되는 문제네요. 그럼 206번 직원은 윌리엄이라고 하는 직원인데 잡 타이틀은 퍼블릭 어카운트, 급여는 8,300. 그 다음에 205번 직원은 셜리라고 하는 직원인데 어카운팅 매니저, 급여는 12,000. 이렇게 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 매튜라고 하는 직원이 있고요. 업무는 스톡 매니저, 그리고 급여는 8,000. 자, 그리고 107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06명이 아니라 107명이죠. 왜 그러냐면 잡 아이디가 없는 그런 직원은 없어요. 모든 직원이 잡 아이디를 다 부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잡 아이디들은 전부 다 잡스 테이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인한 결과는 행의 개수가 107명이에요. 107명.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스톡 매니저들의 급여 평균,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뭐 스톡 클럭들의 급여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을 뭘로 묶어주면 되냐면 job title로 그룹을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는 select. 직무 이름은 jobs에 있겠네요. 그죠? job title. 평균은 average라고 써야 되겠네요. average 2점 salary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average는 나누기가 들어가니까 소수점이 생길 거고요. 소수점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라운드는 반올림하겠다는 뜻이고 한 자리까지 보겠다 혹은 두 자리까지 보겠다 이걸 선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별명을 average salary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럼 급여 평균을 셀렉트를 한 거죠. 최소값은 mean이라고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스 테이블에 있는 셀러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별명은 min, 셀러리 이렇게 주겠습니다. 최대값은 max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2점 셀러리고요. 이거는 인플루언스 테이블에 있는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이에요. 그걸 써주신 거고 as
min, max.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 네 개를 셀렉트를 할 거예요. 테이블은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employees 그리고 join해주는 테이블. join해주는 테이블은 jobs. 조건 on 조건은 이점 job id. 그다음에 이점 j.job id.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group by j.job title이라고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되죠. 조인이 된 테이블에서 타이틀로 묶어준 거잖아요. 퍼블릭 어카운트, 어카운팅 매니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시스턴트, 프레시던트 이런 식으로 쭉 묶었죠. 몇 개 나오나요? 직원은 107명이 있지만 107명의 업무는 19개로 분류가 되네요. 19개. 퍼블릭 어카운트는 평균은 8,300. 근데 최소값도 8,300이고 맥스도 8,300이라는 얘기는 퍼블릭 어카운턴트는요. 한 명이거나 그죠? 한 명이거나 아니면 뭐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있더라도 전부 다 똑같은 월급을 받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카운팅 매니저도 그렇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시스턴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지던트는 뭐 당연히 사장님은 한 명밖에 없을 테니까 부사장님도 한 명인 것 같고 여기는 좀 다르죠. 어카운턴트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란 뜻인데 평균 7,900, 최소값 6,900, 최대값 9,000. 몇 명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몇 명인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카운트만 더 붙여보시면 돼요. 카운트. 제가 아까 예상했었던 게 맞죠. 퍼블릭 어카운트는 한 명, 어카운팅 매니저도 한 명. 왜 그러냐면 평균, 최소, 최대가 전부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여기는 두 명이 있지만 두 명인데도 17,000, 17,000, 17,000이죠. 이거는 두 명이 전부 다 똑같은 월급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5명인데 최소, 최대, 평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명. 여기는 세일즈 레프리젠터티브가 있군요. 세일즈 레프리젠터티브는 30명이 있는데 평균은 8,350,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쉬핑 클럽 20명이 있죠. 20명인데 평균은 3,215, 최소값 2,500, 최대값 4,20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원 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카운트까지를 더 넣으시면 되고요. 직원 수 안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해줄까요? 네, 네. 그 잡스라는 테이블 안에 네. 그 최소값, 그 급여 최소값이랑 급여 최대값이 있는데 이걸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 값이 달라가지고. 다르죠. 다르죠. 네. 네. 제가 잡스를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은 예를 들어서 지금 프레지던트는 몇 명밖에 없어요. 인플루언스에 사장님. 사장님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스티븐 킹, AD 프레스. 그죠? AD 프레스 잡스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죠. 프레지던트. 근데 인플루언스에서 프레지던트가 또 있을까요?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스티븐 킹은 얼마 받아요? 24,000 받아요. 만약에 진짜로 프레지던트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러면 24,000이 최소값이기도 하고 최대값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잡스에 있는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회사의 정책인 거예요. 사장님한테는, 사장님한테는 최소 2만 80 아니면 최대로 4만까지 주겠다. 이 범위 안에서 월급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에서 최소값, 최대값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한테는 최소 2만 80을 보장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줘도 4만 이상은 안 주겠다라고 회사 정책인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원했던 거는 실제 직원들 중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은 얼마냐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계산한 값을 써준 거고요. 다음, 만약에 여기에다가 잡스에 있는 민 셀러리였나요? 그죠? 민 셀러리였죠. 음.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 안 되죠. 일단은 이게 에러가 나죠. 에러 나는 이유는 또 뭐 때문이에요? 그룹 바이가 있는데 그룹은 타이틀밖에 안 묶었죠. 근데 민 셀러리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또 안 보여주죠. 그럼 여기다 뭐 써줘야 되냐면 J 민점 셀러리까지 써주셔야 돼요. 뭐 그런 게 됩니다. 네. 그거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원했던 건. 어, 아까 어카운팅 매니저도 보면 인플로이스에서 어카운팅 매니저가 한 명인가 밖에 없었죠. 거기도. 그죠? 어카운팅 매니저가. 그냥 어카운팅 매니저가 최소값, 최대값이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정책이 어카운팅 매니저를 담당하는 직원한테는 최소 8,200을 보장하고 최대로 16,000까지만 주겠다라고 하는 회사 정책을 표현하는 컬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제가 문제로 드렸던 거는 실제 직무들 중에서 실제 직원들 중에서 최소값과 직원들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보자 라고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예, 아마 비슷한 내용을 질문하셨던 분이 또 다른 분도 계세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되셨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15번, 16번이고요. 14번이 되면 15번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6번은 15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where에 들어갈 조건이냐, 그리고 having에 들어갈 조건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여기서는. 자, 15번을 먼저 하면, 국가 이름도 표시가 돼야 되고요. 직무 이름도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도 알아야 돼요. 그럼 인플로이스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셀렉트 from 테이블 시작은 인플로이스가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 우선 직무는 하나만 우리가 조인을 하면 되죠. 국가 이름은 우리가 조인을 해야 될 게 많지만 잡의 타이틀은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걸 먼저 할까요? 잡스. 잡스를 하게 되면 on 2.job id와 그리고 j.job id가 같으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조인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이 결과에다가 국가 이름을 찾으려면 부서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인을 해야 될 게 우선 디파트 먼츠를 먼저 찾아야 돼요. on 인플로이스랑 해야 되죠. 얘랑 해야죠. 인플로이스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고 디파트먼트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디파트먼트와 조인할 수 있는 로케이션스가 있어요. 디파트먼트의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고 로케이션스의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ountries. 겹치는 식별자 없죠? E, J, D, L, C 겹치는 거 없죠? 겹치는 거 있으면 식별자를 두 글자로 해주거나 숫자를 붙여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로케이션에 컨트리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스에 마찬가지로 컨트리 아이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뭐뭐별 그룹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룹 아이디. 국가 이름이라고 할게요. 국가 이름은 컨트리스에 있는 컨트리 네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 이름은 J에 있는 job 타이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쓸 수 있네요. 컨트리 아이디 셀렉트 할 수 있죠. job 타이틀 셀렉트 할 수 있죠. 평균 계산하는 그룹 함수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문장 끝내고 셀렉트 하는 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C.country name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J의 job 타이틀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평균, 라운드, 에버리지, 2점, 셀러리. 한 자리까지만 할게요. as, 에버리지, 셀러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9개가 나오는군요. 19개가 나온다. 미국의 프로그래머, 미국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래머 5,760을 받아요. 프로그래머가 또 다른 데는 프로그래머가 없네요. 그죠? 음. 미국에 쉬핑 클럭이 있어요. 3,215. 이거 평균값입니다. 쉬핑 클럭이 또 딴 데도 있을까요? 쉬핑 클럭 딴 데는 없네요. 다른 나라에는. 네. 미국에 스톡 클럭이 있고요. 2,785가 평균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캐나다에는 마케팅 매니저가 있고 마케팅 레프리젠터티브가 있고요. 영국에는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인사 담당 부서죠. 그다음 세일즈 매니저, 세일즈 레프리젠터티브가 있어요. 여기 소수점 하나 있네요. 그다음 독일에는 퍼블릭 릴레이션 레프리젠터티브니까 PR 이거는 그 무슨 우리말로 무슨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공공을 대응하는 그러니까 고객 부서라고 하긴 좀 고객 부서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고객과의 어떤 그 상담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 예, 아마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9 국가별 그 다음에 잡 타이틀별 급여의 평균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join on 구문을 사용을 했는데 select from where로도 똑같이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직무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미국에서가 조건식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별이라고 하는 것도 아 급여 합계가 이렇게 국가별 직무별 급여 합계가 5만 이상이다. 합계는 제가 계산을 안 했군요. 합계가 5만 이상이다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조건식이 두 개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것과 합계가 5만 이상이다인데 둘 다 해빙에 쓰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미국은 웨어에서 먼저 꺼내도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만 해빙에 써도 똑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성능을 위해서는요. 미국이라고 하는 거를 웨어에서 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고 나서 그룹 바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 select from까지를 복사를 좀 할까요? 복사를 좀 할게요. 네, 복사 좀 하고 제일 마지막은 우리가 에버리지가 아니죠. 합계예요. 국가별 직무도 있죠. 이런 처음 복사하지 말고 처음부터 쓰겠습니다. 있었군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같죠? 직무 여기서 나오죠. 죄송해요. 네.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국가 이름 나오죠? 그 다음에 job 타이틀 나오죠? 예. 이렇게 조인하면 나오죠? 예. 합계예요. 합계는 에버리지가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썸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라운드 필요 없고요. 라운드 필요 없고 썸이라고만 하시면 되고 별명은 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미국이라고 하는 거를요. where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C.country name이라고 하면 요거 다 써야 되겠죠. country id로 쓸게요.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같다. US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어, 코드랑 이름이랑 1대1이잖아, 1대1. 그러니까 컨트리 네임을 다 쓰려면 요거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유나이티드, 그 대소문자 다 구별해야 되고, 띄어쓰기 다 일치해야 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디로 쓰면 간단하죠. 그러면 미국에서만 이렇게 조인을 해요. 미국에서만 조인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을 묶어요. 그룹 바이. 이제 그룹을 묶는 거는 저기 있는 country name하고요. 그 다음에 job title로 묶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몇 개로 줄었어요? 13개로 줄었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영국 빠졌죠. 영국 빠졌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도 빠지고 독일도 빠졌어요. 미국에 근무하는 잡 업무들의 급여 합계만 쭉 하고 나왔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웨어에서 먼저 미국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룹을 묶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합계가 5만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합계는 그룹별로 계산을 해야 합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룹별로 계산을 해야 합계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웨어에다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헤딩에 들어가야 돼요. 헤딩에서는 sum 그리고 2점 셀러리 그리고 얘가 크거나 같다. 5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합계가 5만 이상인 그런 그 업무들은 미국 스토클럽, 미국 슈팅클럽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웨어에 써야 되는 조건이냐, 헤빙에 써야 되는 조건이냐,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드렸던 문제예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1시간을 꼬박 써버렸네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